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에 그리스의 고전 중의 고전이자 또 뭐 혹시 여러분 그 The Reader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The Reader? 그 유태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책을 읽지 못했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고등학생한테 불러가지고 사랑에 빠지면서 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요. 어떤 책을 읽죠? 바로 오디세이아를 읽습니다. 예, 들려주소서 뮤지 여신이여 이러면서 쫙 시작되는 그 첫 구절을 탁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감동적이죠. 왜? 그만큼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훌륭한 책들입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제가 호메로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메로스는요,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죠.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바티칸에 가시면은 그 서명의 방이라고 교황님의 서재입니다. 교황님의 서재인데요. 이 교황님의 서재의 양쪽을 전부 다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그렸죠.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이 바로 호메로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제품의 제목은 파르나소스산입니다. 여러분들 가실 겁니다. 델피입니다. 델피 신전에 있던 그 파르나소스산인데 제일 중앙에 아폴로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죠. 그게 아폴로 신전이 있거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 인물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확대하면은 이분이 누구냐면은 단테입니다. 단테. 신곡 쓴 사람 아시죠? 이탈리아의 대문호였죠. 이탈리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죠? 이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호메로스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죠. 장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하의 단테조차도 호메로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그죠? 세종대왕 앞에 누가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 정도로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그림도 유명한 호메로스의 대관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앵글레스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세요. 지금 최고 시인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요, 최고 시인들은 이렇게 월계수로 된 걸 탁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상식을 하게 되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두 명의 여인이 보입니다.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위대한 작가들입니다. 위대한 작가들. 그 위대한 작가들이 누구에게 신세를 졌다는 겁니까? 바로 호메로스에게 신세를 졌다는 거죠. 이 보시면은 이 두 권의 책을 썼다고 그랬죠?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죠? 호메로스가. 자, 보십시오. 일리아스죠? 일리아스.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칼을 들고 있죠. 여성이. 오디세이아는 어떤 내용이죠? 배를 저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이야기죠? 보십시오. 노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서양의 문학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첫 번째 책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잔인합니다. 왜?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의 그 폭력성 앞에서 쓰러져가는 영웅들의 모습이 장렬하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 장렬한 장군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아픔들. 눈물 납니다. 정말 그 어떻게 기원전 8세기에 이런 문이, 여러분 기원전 8세기가 언제냐면요, 이제 겨우 언어가 나왔다가 언어가 처음에 개발됐다가 암흑기를 거칩니다. 12세기쯤 돼서 암흑기를 거치가 8세기까지 그리스의 암흑기라 그래요. 그 암흑기가 끝나자마자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거의 최초로 쓰여진 언어가 발견되고 문자 체계가 발견된 다음에 암흑기를 거쳤다가 처음으로 나왔던 책이 바로 이 두 권의 책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일 첫 구절이죠.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입니다. 분노를. 핵심입니다. 핵심. 자,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각각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일리아스는 분노에 대한 책이고 오디세이아는 고통에 대한 책입니다. 분노와 고통. 이게 주제입니다. 분노와 고통.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주인공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다 대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난지에 대해서는 대충은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메로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파리스의 사과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킬레우스가 이기고 그 다음에 끝. 뭐 트로이가 점령되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했다. 끝.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가요. 전혀 다르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조가 전혀 다르게 문학적 장치가 이미 개발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지역, 여러분이 가실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트로이 지역입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흑해 지방에서 밀이 굉장히 생산됩니다. 가보시면은 그리스는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산인데요,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대리석 조각이 많이 발전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리석이 없죠. 다 나무입니다.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 깎아서 집 지으면 돼요. 그게 없어요.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밀을 수입을 해야 된다. 빵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수입은 어딜까요? 세 곳이었습니다. 흑해, 아니면 어딜까요? 이집트, 아니면 어딜까요? 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였습니다. 그 세 군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식량이 모자라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흑기 왔다 갔다 하니까 트로이가 뭘 했을까요? 관세를 받은 겁니다. 관세. 중간에서. 통관세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막 이 트로이가 계속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정벌 해버려야 되자 하고 해서 그리스가 트로이를 공격하게 된 거죠. 그 영화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그죠? 그리고 그와 일합을 이루었던 헥토르입니다. 이 헥토르는 누구의 아들이죠? 프리아모스의 아들입니다. 트로이의 왕이었죠. 트로이 왕. 자,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죠. 스파르타의 왕 멜레라우스가 아내였던 헬레나를 잃게 됩니다. 헬레나가 이 파리스, 그러니까 트로이의 왕자, 둘째 왕자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혹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가버리죠. 그랬더니 자기 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멤논이라고요. 자기 그 형이죠. 그래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멤논이 영웅들을 데리고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어서 이제 가서 정벌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호메로스의 첫 번째 책 일리아스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장치는 다르죠. 여러분 아시는 그 파리스의 선택이라는 게 유명하죠. 세 명의 여신이 찾아와서 파리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죠. 내가 전쟁에서 널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신이 하나 있었고,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지혜를, 통치권을 주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인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미인을 주겠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 파리스는 미인을 선택합니다. 이거 참 선택하기 힘든 주제인데 이 파리스가 그 미인을 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갈등의 조짐이 시작된다. 그런데요, 이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약간 언급되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참 그 고전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빠뜨리고도 해도 사람들은 그걸 다 상상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근간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 텍스트 밖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을 읽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런 상상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텍스트를 읽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스타워즈 보면은
하다가 히트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이야기 나오죠. 프리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 나옵니다. 시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계속 영화가 만들어져 나갑니다. 스타트rek도 그렇죠. 스타워즈도 그렇고 스타트rek이라는 영화도 보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래 미국에 상영했던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영화를 만들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텍스트 속에 옛날 이야기, 뒤에 이야기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뭐 비극이 들어가고 희극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그 문장입니다. 또 같은 이야기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헬레나와 파리스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케네의 왕비였죠. 그리고 트로이의 왕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이제 그리스를 떠나서 보시는 것처럼 상륙합니다.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데려가야 되느냐? 누굴 데려가야 되냐? 바로 가장 용맹했던 아킬레우스를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이긴다는 신탁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내 아들의 명예를 높여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명예입니다. 그 애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요절할 운명을 가지고 왔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왔죠. 명예와 운명입니다. 자, 최초의 서사신이었던 호메로스가 무엇을 고뇌했을까요? 바로 운명을 걱정했습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운명의 수레바퀴 위해서 명예를 지키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뇌했던 겁니다. 이게 핵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첫 번부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왜? 아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불쌍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제우스의 도움을 청합니다.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명예로운 운명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호메로스가 바로 처음부터 파리스의 심판부터 쭉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책이 생뚱맞게 여기서부터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열이 받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가멤논 있죠. 연합사령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이 총사령관이 이 여성을 자기 전리품이었어요. 자기 전리품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가멤논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을 할당받았어요. 전쟁에 이기면은 상대편의 여성을 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신이 자기가 아가멤논이 처한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딸이었어요. 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돌려주고 안 그러면 전쟁이 진다는 거예요. 돌려주고 자기는 여자가 없으니까 아킬레우스의 여자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분노하게 된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지가 대장이라고 우리 모든 걸 다 가져가냐는 거예요.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또 이 대우를 받아야 되냐? 왜 내 여자를 뺏게 되냐? 라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서 항의합니다. 막 토론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네가 왜 내 걸 가져가냐? 이러면서 막 논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 안 하려고 그냥 집가해 버려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킬레우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잠시 볼 필요가 있겠죠. 테티스라는 여성이 바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킬레우스가 어릴 때 아시죠? 요 아킬레스 건을 잡고 이 스티스 강에다 담굽니다. 왜? 창에 찔려도 자기 아들이 죽을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죽게 하려면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잡아서 이 스티스 강에 담궈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그냥 물에 담궈 놓을 수가 없었어. 꽉 잡고 탁 넣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넣었는데 여기가 물에 닿지 않았던 거죠. 거기가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어. 빨리 아킬레스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후편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략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어떻게 이 아킬레스를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꾀를 냅니다. 머리가 뛰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박물장수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입니다. 박물장수 있죠. 보따리 장수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쫙 보여줍니다. 왜냐면 아킬레우스가요. 보십시오. 이 아킬레우스인데 좀 이상하게 생겼죠. 왜 이 여자 옷을 입고 있죠. 왜냐면 전쟁에 안 나가려고 여자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예, 여자 옷을 입고 딱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오디세우스가 박무장수가 물건을 쫙 전시해 줍니다. 사라고. 그때 다른 여성들은 뭘까요? 실, 뭐 바늘 이런 걸 선택하는데 아킬레우스는 남자고 장군이니까 뭘 딱 선택했을까요? 칼을 딱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았다는 거죠. 이 아킬레우스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전쟁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무기를 든다는 거죠. 그죠? 무기를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구나 하게 되면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제 전쟁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전후했던 아작스와 함께 쉬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 창을 들고 있습니다. 창. 보시는 것처럼 이 창을 2개씩 들고 있죠. 이 그리스군의 전쟁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창을 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싸우는 게 아니고 창을 먼저 던집니다. 뛰어가다가 저 앞에 한 30m 되잖아요. 20m 좀 되면은 창을 팍 2개를 던집니다. 보세요. 샥 떨어져가지고 탁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또 2개 던집니다.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창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영웅들은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창을 2개 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전우가 가장 좋아했던 전우가 파트로클로스입니다. 여기 보이죠? 파트로클로스가 다쳤습니다. 다쳐가지고 이렇게 쏴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자기의 전우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자기의 사촌으로 나오죠. 근데 뭐 어떤 사람들 그걸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라고. 근데 동성애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가 좀 다릅니다. 예, 뭐냐면은 전우입니다. 전우. 사실 전쟁을 할 때 둘이서 싸워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이 도와주고 한 사람이 보조해주고 예를 들어 무기를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파트로클로스는 자신의 전우, 제2의 어떤 전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헥토르가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이 파트로클로스를 죽이게 되죠. 자, 한편 트로이의 왕실에서는 보십시오. 맨날 노는 거예요. 이 파리스가 이 헬레나하고. 그랬더니 자기의 형인 헥토르가 와가지고 야,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싸우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 시작되는데요. 사르페노이라고 트로이의 왕자였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근데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죽이려고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다가 야, 이거 안타까워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죽이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했더니 그때 제우스의 아내였던 헤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6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 책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가장 두려운 크로노스의 아들이여 살려주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운명이 정해진 한낱 필멸의 인간을 무슨 말이죠?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반드시 필멸한다. 뭐죠?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인간의 운명을 왜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증스러운 죽음에서 도로 구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 다른 신들은 아무도 그대에게 잘했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애씁니다. 거부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영원히 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생각하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의 운명이라는 거죠. 인간은 필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네가 살리려고 하냐? 그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호메로스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파트로클로스가 죽게 되죠. 이 파트로클로스가 왜 전쟁에 나가게 됐냐면은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안 나가니까 안 되겠어요. 사이가 너무 떨어져.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요. 대신 나가 싸웠어요. 그랬더니 트로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처음에. 왜? 이 워낙 아킬레우스가 잘 싸우는 사람이 그 옷을 입고 달려오니까 쫄았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멜레라우스가 이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안고 있죠. 이게 어디냐면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조각인데요. 그걸 보고 자기 전우였던 이 파트로클로스가 죽는 걸 보고 아킬레우스가 진짜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 전우가 죽는 걸 보면서 이제 전쟁 안 하겠다 하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 무기를 다 뺏겼죠. 그죠? 그랬더니 이 아킬레우스가 보십시오. 아킬레우스가 이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 때 무기를 다 뺏기고 나니까 어떻게 했겠죠? 자기 어머니가 보시는 것처럼 천하무적의 방패를 대장장이의 신 헤스파이스토스에게 주문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천하무적의 방패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참 재밌어요. 이 안에 있는 그림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중에 다시 오디세이도 반복되고 또 계속 반복되어 납니다. 뭐 메두사 이야기도 다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방패를 줍니다. 싸우라는 거죠. 천하무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패를 들고 나가서 가는데요. 그때 이제 한 명씩 다 죽입니다. 그때 이 리카온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리카온 왕자가 누구냐면은 헥토르의 또 다른 배다른 사촌이에요.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리카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헥토르의 친동생이 아니다. 이복 동생이니까 나 죽이지 말라.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저는 핵심입니다. 핵심. 아킬레우스가 저걸 죽이려고 탁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친구여, 그대도 죽을지어다. 왜 이다지도 비탄해하는가? 그대보다 훨씬 난 파트로클로스도 죽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나 또한 얼마나 잘생기고 큰지. 아, 자뻑이에요. 그죠? 네, 완전 자뻑이에요. 나는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고 나의 어머니는 여신이었다. 완전 자뻑이네. 그죠? 하지만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웅, 천하무적의 아킬레우스에게도 죽음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죽을 운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명예를 남길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냥 이게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제 그랬더니 한 명씩 한 명씩 죽이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헥토르. 바로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죠. 트로이의 왕자입니다. 첫째 아들. 전쟁에 나가야 되죠. 아내와 안드로마케 아내와 헤어집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내와 아기한테 마지막 작별이사를 하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때 이 안드로마케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서정적입니다. 아들 잘 키워라. 내가 죽더라도 아들 잘 키워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죠. 떠납니다. 떠나니까 슬퍼하면서 남편의 승리를 기원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전쟁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방에 들어가서 그 바느질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아킬레우스가 당연히 이기죠. 승리를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가합니다.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 친구의 프리아모스를, 파트로클로스를 죽였잖아요. 이 헥토르가 죽였거든요. 복수한 겁니다. 그냥 무자백에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그것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차에다 묶어가지고 이 성을요, 트로이 성을 두 바퀴 돌아다닙니다. 비지 돌아다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에서는 여러분 이제 계속 공부할 텐데, 그리스에서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될 게 뭐냐? 첫째, 신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 인간의 모든, 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인간이에요. 두 번째, 나그네를 환대해야 돼요. 왜? 제우스가 나그네로 돌아다닙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돌아다녀요. 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게 이제 바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해야 돼요.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죽은 자는 적절히 장례 지내고 적절하게 예의를 갖춰서 묻어줘야 됩니다. 화장을 하든 묻어주든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시신을 유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유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욕을 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 위에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트로이의 백성들이 내려다봅니다. 프리아모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야, 그냥 졸도하는 거죠, 졸도. 자, 그러다가 밖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할 때 그때 바느질하고 있던 안드로마케가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봅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집니다. 이게 쓰러지는데요. 그 문장이 제가 이게 인용을 안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가장 서정적인 문장입니다. 그녀가 뒤로 자빠지는데요. 이렇게 자빠지는데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여요. 그 묘사를 했어요. 자빠지는데 그녀를 아름답게 장식하던 머리핀과 저 묶었던 것들이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쫙 날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진짜 너무 아름다운 슬픈 장면이죠. 자, 그때 이 헥토르가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아킬레우스를 향했어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먼저 창을 던지자 그랬죠. 아킬레우스의 창이 탁 튕겨나가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어요. 탁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제야말로 신들께서 나를 죽음으로 부르시는구나. 이제 사악한 죽음이 가까이 있고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으니 피할 길이 없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이겁니다. 나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터 제우스와 제우스의 멀리 쏘는 아드님의 염원이었던가? 이게 내 운명이었던가? 하는 거죠. 그분들께서는 전에는 나를 기꺼이 도와주셨구만. 옛날에는 잘 도와줬다는 겁니다. 도와줬는데 이제는 운명이 나를 따라잡았구나.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내가 운명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운명이 나를 따와서 잡았다는 거예요. 목덜미를. 목덜미를 잡아서 이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러나 내 결코 싸우지도 않고 명성도 없이 죽고 싶지 않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도 들어서 알게 될 큰 일을 하고 나서 죽으리라. 자, 이게 호메로스가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헥토르의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예?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운명이 내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갈 때 나는 그냥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보십시오. 그의 시신을 질질 끌고 가면서 능욕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프리아모스죠.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왜? 아들의 시신을 장례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킬레우스가 보십시오. 분노하고 있는 아킬레우스가 그의 시신을 유리하고 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아까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제우스에게도 똑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목을 딱 이걸 딱 잡고요. 청혼합니다. 뭐라고 청혼하느냐? 아들의 시신을 달라는 거죠.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요.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시오. 야, 무슨 말입니까? 당신 아버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그런데 네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네를 죽였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 아버지를 생각해봐라. 네 아버지가 너의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역지사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 입장에 한번 돼보라는 겁니다. 너 아버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나의 동년배이며 슬픈 노령의 문턱에 서 있는 그대, 너나 아버지나 나나 자식을 키워보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킬레우스여, 신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하여 나를 동정하시오. 나는 그분보다 더 동정받아 마땅하다오. 왜? 내가 자식을 시신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와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프리아모스는 헥토르를 위해 꺼이꺼이 울었고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때로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울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야, 여러분 적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과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아버지가 함께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뭐냐는 거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다 뭐냐는 겁니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그 인간의 운명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자, 이 책 일리아스가 어떻게 끝나느냐? 바로 이 화장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쟁이 시작되어 가지고 전쟁이 끝까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트로이 목마 그런 얘기 안 들어와요. 중간에 끝부분에 딱 일주일간 이야기입니다. 일주일간에 전쟁 안 하려고 막 화가 나 있던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를 누굽니까? 그 파트로클로스가 죽으니까 열받아 가지고 다 죽이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찾아와서 시신 돌려달라? 그러니까 데려가서 장례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이제 파리스가 열이 받았어요. 파리스가 자기 형이 죽으니까 화살을 쫙 쏘아가지고 바로 여기죠. 여기 아킬레우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킬레스건에 딱 여기는 아까 테티스가 강물에 스틱스 강물에 안 담근 부분이죠. 잡고 있어야 됐으니까 그죠? 여기가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아킬레우스가 이름이 무슨 뜻이냐? 아코스와 라오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운명이냐면 죽음의 운명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하의 아킬레우스도 죽을 운명이고 그것은 슬프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힘 앞에서 운명의 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명예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뭐 사업하시는 분들 변호사님들 계시고 공직에 계셨다가 지금 변호사님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뭐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촬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떠들어야 하는 이렇게 다 운명이 있어요.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들 뭐 설거지하는 사람 호텔에 뭐 지배인 뭐 다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명예로운 삶.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여기 묻혀있을 때, 혹은 다른 데 묻혀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할까?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죽고 살고 이런 거, 뭐 연봉을 많이 받고 작게 받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꺼이꺼이 우는 울음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도, 아내도, 장군도 다 꺼이꺼이 웁니다. 왜? 인간의 슬픔 앞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죠?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명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트로이 목마죠. 작전을 씁니다. 또 오디세우스가 이 후편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가 꾀를 내죠. 목마를 이렇게 바칩니다. 바치고 마치 도망간 것처럼 철수합니다. 배를 타고 가버려요. 그랬더니 이게 전쟁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으로 끄집어넣는데 누가 이 트로이에 이 잠입했던 그리스 군대의 첩구병들이 문을 열게 되죠. 문을 열고 이제 만약에 후퇴한 것처럼 보이던 그리스나콜 다시 돌아와서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이야기죠.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오디세이아입니다. 이게요 복잡해요. 오디세이아 그래 전쟁이 끝났다. 그죠? 전쟁이 끝났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타카 고향으로 자기 아내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읽기 시작했죠. 전쟁이 끝이 났다. 이제 역전의 노장이었던 오디세우스는 사랑하는 부하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 돛대를 올리고 배를 힘차게 저었다 이렇게 시작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르게 시작해요. 또 여기서 호메로스의 뛰어난 문학성이 나오는 거죠. 제가 왜 9장부터 읽으라고 했느냐. 앞장에 1장부터 4장까지가 생뚱맞게 다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를 기대하실 거예요. 그죠? 파도를 어떻게 해쳤고 괴물과 어떻게 싸우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누구 이야기? 그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아버지가 보십시오. 트로이 전쟁이 10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자기 고향 이타카까지 돌아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렸죠. 자, 그러면 몇 살입니까? 최소한 20살이죠. 그죠? 최소한 20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는 한 걸까? 아버지는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죽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들의 이름이 텔레마코스인데요. 텔레는 뭐죠? 텔레비전 혹은 뭐 텔레스콥 뭡니까? 저 멀리라는 뜻이죠. 마코스는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을 때 태어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멀리 있을 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을 빼라고 했던 겁니다. 빼고 9장부터 이 오디세우스의 본격적인 그 좌절과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9장부터 12장, 거기가 제일 재밌어요. 12장이 끝나면은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타카에 도착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총 24장입니다. 중간이 12장이죠. 그죠? 12장까지가 바로 아들의 모험과 아버지의 모험입니다. 그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4장, 그 다음에 4장 하면 12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은 2분의 1만 모험한 겁니다. 그죠? 아버지는 8번 나오고 아들은 4번 나오는 거죠. 2배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모험이 끝나고 이제 12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자기 엄마, 자기 아내를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것도 의도적으로 12장을 딱 나누어 따는 거죠. 이 호메로스의 두 번째 책 오디세이의 주제가 뭐냐?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죠. 그죠? 일리아서는 두 번째 책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오디세우스가 그 시련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배를 지어 가는데 이 협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렌이 유혹합니다. 그렇죠? 유혹합니다. 이 사이렌은 반은 새고 반은 얼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에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죠. 자, 이 사이렌이 유혹을 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죠? 돛대 자신의 몸을 묶고 부하들은 귀를 막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리아스보다 오디세이를 더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들려주소서 뮤즈 여신이여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저들을 귀향시키려다 마음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보았고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다가 마음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야, 많은 도시를 떠돌았지.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는 거죠. 그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 아까는 죽을 운명이었다는데 이거는 죽으면 차라리 몰라요. 이건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가 당할, 내가 겪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통 제 같으면 아까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입니다. 끝. 자, 보시죠. 10년 전쟁했어요. 10년 전쟁이 끝나, 그 10년 동안 여행을 했어요. 거의 다 온 겁니다. 거의 다 온. 그 일주일 뒤에,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시점이. 처음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칼립소와 이제 동거를 합니다. 칼립소가 유혹을 해가지고 동거를 해요. 이 칼립소가 어떤 요정이냐? 영원히 늙지 않는 요정이야. 이야.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너 지금 고향 돌아가 봐야 너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이죠. 전쟁 10년 했고 방랑이 10년 했으니까 20년 전.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너 살아가는 아내가 20대였지. 지금 40대입니다. 40대. 그러니까 나는 영혼이 늙지 않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유혹이죠. 에이, 그래도 조강지처한테 가야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두 번째 오퍼를 합니다. 이거 진짜 거절하기 힘든 오퍼였어요. 뭔지 아세요? 너도 영원히 늙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죠, 그죠?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영원히 나랑 살자는 거예요. 이 젊음, 이 아름다움 속에 살자. 그런데 아니죠. 가야 됩니다. 배를 가다가 바로 좌초하게 되죠. 좌초해서 파이아케스 땅에 도착합니다. 남파 당에가 들어와서 그랬더니 또 뭡니까?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그네를 그 공주가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해서 데리고 가서 집으로 가서 모욕을 시켜주고 몸을 닦아주고 나그네가 와서 재웠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잔치를 보내주는 거예요. 잔치. 잔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음악이 필요하죠. 음악이 쫙 비파를 연주하는 가인이 등장했습니다. 가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세요. 장님입니다. 장님. 무슨 말입니까? 호메로스의 자기를 등장시킨 거예요. 왜 영화에서 보면 그 감독이 설정 나오잖아요. 그죠? 설정 나오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설정 그때 이 오디세우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가인이 노래를 불렀는데 트로이 성이 무너질 때 이야기였어요. 그거 들으니까 옛날 전후 생각되나. 그래서 일어나서 눈물을 펑펑 씁니다. 자, 일리아스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합니다. 하지만 후편 오디세이에서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 왜 이러는가?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지난 19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 9년 8개월 동안 내가 겪었던 고난과 좌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면이 싹 흐려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괴물을 만나게 된 거죠. 괴물. 야, 이 괴물이요. 거인인데 양을 키우는 거울이에요. 괴물은 원래 외눈박이입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상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죠. 외눈박이입니다. 그 괴물은 외눈박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외눈박이가 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외눈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 판단이 떨어지면 괴물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괴물이요. 엄청나게 치즈도 많고 막 그래서 동굴 속에 가둬놨었는데 이 부하들이요. 이 오디세우스 부하들이 싹 들어가 보니까 와 뭐가 많은 거예요. 막 먹었어요. 신나게 먹고 야 이 되게 부자 모양이다. 우리가 손님이니까 우리 손님 대접을 해달라. 아까 말씀드렸죠.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괴물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을 잡아다가 뜯어먹습니다. 산채로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너블이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오디세우스가 딱 죽이려고 딱 보니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딱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죽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인간의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괴물이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애매한 순간에 노출되죠.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은 경영을 하시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죠? 요걸 확 자르지도 못하고 안 자르지도 못하고,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태에 노출되죠.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술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가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니까 아시죠? 바로 눈을 찔러버린 거예요. 외눈방이니까 한 번만 찌르면 되겠죠, 그죠? 팍 찔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괴물이 막 발광을 합니다. 막 치다가 문 입구에 가가지고 저 문 막고 있던 돌을 치워버려요. 근데 지나가면 죽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오디세우스가 그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양 3마리에 부하 1명씩을 붙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괴물은 뭡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등만 만져보는 게 등만.
예? 내 양들이구나 하는 게 싹싹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싹싹 끄집어. 자신도 빠져나갑니다. 뭡니까? 임기응변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기를 극복해가는 영웅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어떤 짓을 하느냐? 그냥 가면 될 텐데 괜히 자랑질을 합니다. 자랑질. 아유, 아버야, 나 여기 나왔는데, 우리 여기 나와 있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돌멩이를 막 집었던 제가 여러 명이 죽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죠. 업적을 냈더라도 조용히 입 다물고 가라는 겁니다. 예? 성과를 냈다고 내가 막, 이거 성과 냈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가 그 전설이 나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가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그 전설이 나와서. 이 오디세우스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미 노을과 전쟁터에서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고생을 했소. 그러니 이들 고난에 이번 고난이 주가 될 테면 되라지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닥치도 나는 그것을 견디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고전의 힘입니다. 고전의 힘이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아모르 파티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요, 일리아스에서는 자신의 죽을 운명에 대해서 열심히 명예를 쌓는 노력을 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러한 운명 자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대가 그대의 잘 지은 집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될지 내가 말해주겠다. 요정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대가 떠돌아다니다가 왔다는 말 하지 마라. 그들은 오히려 남자들의 행패를 감수하며 많은 고통을 묵묵히 견디도록 하라. 묵묵히 견디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좌절이 있을 때 굴복하지 말고 그 고난을 묵묵히.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참아라 나의 마음아, 너는 전에 키클롭스가 너의 전우들을 먹어치울 때 이보다 더 험한 꼴을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제가 이 구절은요,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 구절을 외웁니다. 참아라 나의 마음아, 너는 전에 키클롭스가 너의 전우들을 먹어치울 때 이보다 더 험한 꼴을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참아라 나의 마음아, 너는 전에 키클롭스가 너의 전우들을 먹어치울 때 이보다 더 험한 꼴을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특히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경영을 하시다 보면은, 조직을 이끄시다 보면은 선택의 유지에 노출되죠. 어떤 선택입니까? 바로 스킬라와 카립디스 사이입니다. 스킬라는요, 머리가 5개 달린 괴물입니다. 괴물. 그 나타나서 뜯어먹고요. 카립디스는 뭡니까?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 자, 그 사이를 헤쳐가야 돼요.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전설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탈리아 본토고요. 이쪽이 시칠리아 섬의 메세나입니다. 메세나에서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물살이 빠르죠. 이 물살이 빠른 이곳에서 그 전설이 나왔던 겁니다. 카립디스가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때는 그쪽으로 가지 마라. 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스킬라 동굴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나타나서 너희들 부하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 요즘 갑자기 불어닥친 구조조정의 논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어떤 분이 이걸 구조조정의 논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다 죽는 것보다 몇 명 죽일, 몇 명 자르는 게 낫겠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 이야기 아니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니까 괴물이 나타났죠. 막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냥 배를 찌우라 그래요. 왜? 왼쪽으로 하면 다 죽으니까. 오른쪽으로 쫙 붙여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전우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오디세우스가 한 말 때문에 호메로스가 쓴 겁니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이렇게.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쳤던 시련과 좌절, 어려움과 도전, 지금 생각하니까 다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좌절과 도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타카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타카입니다. 어디냐? 미국에 있는 이타카입니다. 코넬 대학교가 있는 곳이죠. 이게 코넬 대학 전경인데요.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왜? 그 이타카랑 뉴욕에 가면 그 도시에 가면은요. 핑글레이크라고 호수가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에서 배를 타고 온다 보면 어떨까요? 여기가 바로 이타카라는 겁니다. 자, 저 멀리서도 잘 보이는 이타카가 내 고향이요. 그곳에는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어. 배를 저어 가면은요. 파도가 높길고 괴물이 나타나고 유혹하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같이 그 길을 가야 하는 동료들이, 가족들이 혹은 부하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로토스를 먹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안 가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하들을 배에다가 묶어서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키르케 궁전에 도착했어요. 키르케 궁전에 도착했는데 이 키르케가 포도주를 줍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돼지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뭐가 됩니까? 개가 되죠. 한국에서는 술을 먹으면 개가 되는데 여기서 돼지가 돼요. 돼지들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죠. 돼지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유혹입니다.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사이렌의 유혹이죠. 이게요. 단순하게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는데 유혹에 빠지지 마라. 예를 들어 돈의 유혹이나 여성의 유혹, 이성의 유혹이나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자신을 묶어라.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그대들은 돛대를 고정하는 나무통에 나를 묶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풀어달라고 애원하거나 명령하거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과 돈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풀어달라고 한다는 거죠. 처음에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묶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스스로 조심합니다. 그죠? 스스로. 처음에 내가 CEO가 됐을 때, 처음에 내가 임원이 되었 날, 처음에 내가 입사한 날, 처음에 내가 교수가 된 날,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하면 잘해봐야지. 조금 지나면 어떡하죠? 풀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풀어달라고. 이야, 최근에 어느 학자를 만났는데 대단히 훌륭한 책을 썼어요. 이야, 근데 보니까 학교가 바뀐 거예요. 그 교수님 아니십니까? 아, 예, 사정이 있었어요. 대단히 훌륭한 학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그거 아세요? 왜? 저분이요, 자기 학교에서 성추행해가 잘렸대요. 그래서 옮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탁월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연구를 잘했겠죠. 지금은 잘해요,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실력이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우습게 보이는 거죠. 대학원생들, 학생들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학위 주는데 말이야, 네가 내 말 안 들어? 이리 와봐. 그러다가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이죠, 나무. 나무 밑둥을 잘랐어요. 그걸 침대로 썼거든. 그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그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침대. 부부의 침대는 엄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구나. 라고 해서 만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사를 보십시오. 이게 참 모질어요. 호메로스가 너무 잔인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20년 만에 만났어요. 여보, 우리는 아직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 하고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108명의 구원자를 물리치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호메로스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갑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델피, 뭘 봅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를 보게 되죠.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 점프를 걸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에서 했던 이야기죠. 뭡니까?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죠. 자, 일리아스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유한한 존재다. 죽을 운명이라는 겁니다. 영웅들도 모두 죽음과 마지막 운명을 평하지 못했어요. 나도 고통당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명예를 남기겠다. 1편 일리아스가 나는 나의 명예를 남기겠다. 두 번째,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공부했던 그리스의 정신이었습니다. 뭘까요?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여러분의 운명을 사랑하시고 열심히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제가 첫 시간에 해드린 호메로스의 세계였고요. 그 다음 시간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입니다. 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아예 안 읽으시려고 작성을 하셨죠, 지금? 자, 그래서 과제를 드립니다. 영화 300을 보고 오십니다. 300. 1편과 2편이 있습니다. 그죠? 영화 300.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302편. 1편과 2편. 싸우는 거 있잖아요. 300. 스파르타.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읽으라고 제가 핵심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대단히 훌륭한 책입니다. 최초의 역사입니다. 이게 뭐였죠? 최초의 서사시. 이게 최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뭐죠? 역사입니다. 헤로도토스 역사. 어떤 역사죠?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공격하는 거죠. 테미스토클레스와 레오니다스가 그것을 방어합니다. 전쟁은 위기를 낳죠. 위기 속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영웅이 탄생합니다. 리더십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영웅들이 위기를 극복해가지 않습니까? 데모스토클레스와 페리클레스, 나중에 나올 사람인데 어떻게 그 위기를 처했던 그리스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합니다. 재밌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딱 던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화도 보셔야 되겠지만 책도 읽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도 행복을 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